우리 동네의 과거를 알면 지식이 쌓이고 현재를 알면 즐거움이 쌓이고 미래를 알면 가치가 쌓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최고봉 진행자 신경님입니다. 오늘 제가 찾아온 동네는 흥미로운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해와 달이 비추는 동네. 다른 지역보다 햇빛이랑 달빛이 더 잘 드는 동네라고 하는데요. 그 외에도 고속철도와 동굴 하면 떠오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오늘의 동네는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에 찾아온 이곳,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지금부터 광명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죠. 1%의 가능성, 그것이 나의 길이다. 스스로에 대한 가르침, 좌우명은 곧 인생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우명은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승원 광명시장의 좌우명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님의 좌우명을 공개해 주세요. 네, 저의 좌우명은 학습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학습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네. 어떤 의미인지 시장님만의 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평생 동안 학습하는 그런 동물인데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합니다만 그 끝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식사회에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남기 힘들잖아요. 누군가하고 늘 호흡해야 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야 하고 그런 서로 간에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습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그런 확신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좌우명을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평생 학습을 해야 된다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그럼 학습에 대해서 좌우명을 마음에 새기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제가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광명시가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 일을 제가 사무국장을 맡아서 광명시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설계를 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때 일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수강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자원봉사자로 변화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직업 창출하기도 하고 또 재능 기부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을 통해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리더가 되는 과정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꼈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요. 늘 학습하는 사람만이 자기 삶에 대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것 같아요. 광명시를 교육도시로 가꾸고자 스스로 노력했던 좌우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말 한마디가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게 참 놀랍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동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역사 이야기. 이 땅의 역사를 통해 우리 동네의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시장님, 네. 광명시의 대표적인 역사유산은 어떤 게 있을까요? 광명 동굴인데요. 그 역사유산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인데요. 19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금, 은, 동, 구리를 캐던 그런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1902년도에 조선 총독부에서 이 동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의 수탈의 목적으로 금은, 동, 구리 이런 것들을 캐서 일본으로 가져가서 하나의 그 군사용품으로 이렇게 쓰고 했던 곳인데요. 1972년도쯤에 우리나라에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그 홍수가 나서 이 동굴 안에 있던 광미가 흘러내려가지고 인근 지역에 상당한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동굴이 그 폐광이 됐는데 그 폐광된 그 동굴에 그동안 계속 새우젓을 이렇게 저장하는 저장 창고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02년도에 광명시장 비서실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광명동굴을 개발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그때는 장화 신고 손정돈 들고 이 동굴에 직접 찾아 들어가서 그 어두운 컴컴한 곳을 헤맸던 기억이 나거든요. 마치 괴물이 나오는 것처럼 무서웠었는데 2002년도에 그렇게 광명동굴에 대한 연구 작업을 시작하다가 2011년도에 그 동굴 부지를 샀습니다. 광명시가. 동굴 부지를 사면서 그때부터 동굴을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최근에 500만 명이 연 500만 명이 찾아와서 그 기념행사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매년 한 110만 명씩 이렇게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곳을 개발해서 현재 많은 관광지가 찾아올 수 있는 곳으로 광명동굴이 유명하다면 유명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네, 그래서 가족 단위로 나들이 하기에도 정말 좋은 곳일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광명동굴의 시작도 시장님과 함께해서 남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저는 연구 단계에서 같이 고민을 했었고요. 저 전임시장께서도 그 역할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광명동굴 말고도 광명시의 역사유산이 또 하나 있죠? 광명에 그 요절한 천재시인 기용도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용도 문학관을 저희가 새로 이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용도 시는 1960년에 옹진군 연평도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근데 젊은 시절에 이 소화동을 이사하셔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이 기용도 시인이 29살에 좀 숨을 거두시고 요절한 천재 시인이신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를 하셨거든요. 정치부 기자도 하고 사회부 기자도 하고 또 윤동주 시인의 문학상도 받았던 아주 유능한 시인이었었는데 극장에서 이렇게 숨진 채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분의 시가 80년대 우리 시대상을 반영한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성적으로 쓰신 시거든요. 그런 감성적인 그 시들이 많은 이제 문학 애호가들한테 읽히기도 하고 광명의 소아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소아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에서 기용도 시인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용도 시인과 당시 80년대 문화사회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잘 몰랐던 부분을 잘 알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광명시의 깃든 역사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과거를 넘어 광명시의 현재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 오늘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네 명소 혹은 핫플레이스를 자치단체장이 직접 안내해주는 시간입니다. 시장님, 광명시의 자랑거리 어디가 있을까요? 네, KTX 광명역입니다. KTX 광명역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 앞을 지나가기는 했었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특별한 정보가 깃들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KTX 광명역의 특별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소개할 박성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KTX 광명역입니다. 우리 광명역은 대한민국 최고의 KTX 전용 역사입니다. 연간 약 7만 명이 이용할 정도의 아주 큰 역사이고요. 많은 시민들이 이곳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광명에서 개성까지 고속철도가 열리면 딱 20분밖에 안 걸린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 광명시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통일이 되면 개성까지 연결한 고속철도를 연결했을 때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서울에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 광명은 우리 개성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 광명 시민 270명이 이곳 광명역에서 평화열차를 타고 도라산역까지 갔습니다. 통일이 돼서 개성까지 평양까지 소풍 가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시장님, KTX 광명역에서 개성까지 연결되는 평화철도 노선 구축이 실질적으로 검토되고 있나 봐요. 네. 작년에 저희 광명시가 그 광명에서 개성까지 고속철도 연결하는 그 노선과 관련해서 용역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용역을 좀 해보니까 광명역에서 개성까지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모르셨죠? 네. 20분이요? 예, 20분밖에 안 걸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연장 노선도 서울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저희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건설 비용도 약 3조 8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상당히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철도 전문가들이 이 통일이 되면 나중에 광명에서 개성까지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정말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오늘 제가 평화철도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느낌입니다. 네, 우리 동네의 첫 번째 자랑거리, 평화철도라는 커다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시장님, 네. 두 번째도 준비하신 게 있죠? 네, 물론입니다. 다음 정보도 아주 재밌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이곳은 도시공항 터미널입니다. 인천공항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도시공항 터미널입니다. 출국 수속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이곳에서 수속을 마친 다음에 짐을 붙이시고 리무진 공항버스 타고 출발하시면 5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정말 성수기 때는 이곳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심공항터미널은 저는 삼성역과 서울대교도 있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고속철도라고 알려져 있는 KTX 광명역에도 도심공항터미널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도 있지만 이 광명을 많이 이용하는 이유가 실제로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약 86% 정도 됩니다.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개장이 1년 만에 한 8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저희가 확인했는데 하루에 한 226명 정도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KTX가 상당히 빠르고 또 인천공항 가는 데 있어서 시간도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곳을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KTX 광명역의 도심공항터미널, 네. 저도 꼭 한번 이용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광명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준비하신 게 있다면요. 예,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예, 이번에 제가 소개할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KTX 타시고 광명역에 오시면 꼭 들려셔야 할 곳이 이곳이 광명시 홍보관입니다. 여기에 오시면 이 광명시를 홍보하는 리플렛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의 충현박물관, 그리고 광명 전통시장, 그리고 기영도 문학관을 비롯해서 광명 동굴도 있고요. 많은 것을 이곳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광명역에 오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우리 광명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광명시장이 소개하는 우리 동네 자랑거리, KTX 광명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재밌으셨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예, 저도 재밌긴 했는데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제가 직접 우리 동네 자랑거리를 소개하게 돼서 아주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힘드셨다고 하니까 제가 마음이 네. 조금 아픈데요. 그래도 덕분에 저는 잘 구경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국내 여행이든 해외 여행이든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광명역을 떠올린다면 더 효율적이고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편지를 통해 우리 동네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시간입니다. 편지 왔어요. 우리 동네 우체통. 시장님, 여기 있는 우체통에는 광명 시민들의 편지가 들어있는데요. 네. 시장님께서 직접 한 통 읽어주세요.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직접 읽어봐요.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광명 북고등학교 1학년 이슬기입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할 때 교복을 무료로 맞춰 입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은 논지의 금식이라 부모님이 특히 좋아하십니다. 이번에 무상교육도 실시한다고 들었는데 무상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알려주세요. 이슬기 올림 이렇게 돼 있네요. 이슬기 학생이 보냈는데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있습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편지인데요.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 물어봤네요. 네. 광명시에는 무상교육 지원 계획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질문하는 거니까 저희 광명시가 3대 교육복지 사업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상급식, 초, 중, 고등학생들한테 무상 급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상 교복 사업을 진행합니다. 초중고 마찬가지 초중고 이렇게 신입생 중 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무상 교복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우리 광명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들한테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합니다. 저희가 무상 교육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등학생들한테 무상 교육 사업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아마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 사업들이 더 이렇게 확대되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편지를 보낸 학생의 경우도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님 네. 편지가 많이 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까? 네, 한 통 더 읽어주세요. 네. 또 읽어요? 네, 또 읽어주세요. 네, 박승원 시장님께 시장님 저는 철산동에 사는 이유성입니다. 요즘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무실이나 집 밖에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소소하지만 매일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며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답니다. 광명시에서는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또 생활 속에서 환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더욱더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활 속에서 텀블러를 사용한다고 네. 했는데 이렇게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이런 일들은 시장 혼자서 또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회용 컵이나 이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 시에서는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일회용 컵이나 이제 물컵 특히 물컵 같은 거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은 일회용 컵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텀블러를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는 제가 이렇게 사서 직원들한테 제공도 해줬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우리 시 공공기관에 있는 이렇게 본학 카페나 여러 가지 그 카페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에서도 이 텀블러로 이렇게 종이컵이 아닌 이 텀블러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커피값도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시민 사회도 많이 확산이 돼서 단체나 기관에서 행사할 때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또 우리의 좀 텀블러 같은 거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캠페인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환경을 위해서 광명시도 애쓰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네. 편지가 많이 와 있는데요. 네. 아쉽지만 한 또 통만 있습니까? 더 부탁드려요. 네. 네, 또 있습니다. 이번엔 청년이 보냈는데요. 소아도몽에 사는 청년 서민호 님이랍니다. 최근 가장 드는 고민이 진로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가도 창업에 대한 꿈이 있어 창업할지 취업할지 생각이 많은데요. 창업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돼서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광명시에선 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저와 같은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관심 많은 청년입니다. 네, 아무래도 취업과 창업 사이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요새 많이 네.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광명시에서는 이런 고민을 풀어줄 정책이 있을까요?
제가 청년들한테 토론회 하면 항상 먼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뭔가 요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체로 설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놔도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시혜적 측면에서 끝나버릴까 봐 그런 걱정들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광명에서 하고 있는 청년 사업들은 꽤 많습니다. 청년 창업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도 좀 하고 있고, 이거는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청년 창업 허브센터에서 계속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무료 정장 대여 사업을 합니다. 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면접을 보잖아요. 근데 사계절 면접을 보는데 취업도 못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양복을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료 정장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반응이 좋고요. 그 외에 청년 배당 사업이나 또 청년 주택에 관한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 좀 청년 배당 사업을 하고 있고, 청년 주택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청년들 한 100여 명하고 청년 정책 토론을 했거든요. 근데 쭉 토론했는데 세 가지 중요한 거 우선순위를 뽑으랬는데 그 첫 번째가 사실은 저도 놀랐는데 청년 인문학 강의 이런 것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취업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지만 그 취업하는 데 필요한 것은 다양한 정보와 지식,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 이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같은 것들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취업 지원 정책. 그러니까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필요한 컨설팅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제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세 번째로 공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협업 공간을 많이 요청을 하셔서 광명시 평생학습원에 청년 공간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많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업하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시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서 저도 청년이잖아요. 네. 광명시에 저도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광명시에 사는 청년이라면 다양한 정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참여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네 우체통을 통해서 다양한 궁금증 해소되셨나요? 우리 동네 이모저모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시장님께 편지를 보내주시거나 광명시청 홈페이지 우리 시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명시가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일이란 과연 어떤 사업일지 궁금한데요. 우리 동네 알림성을 통해 확인해 볼게요. 우리 동네 알림통을 통해 광명시의 추진 사업을 먼저 알려드렸는데요. 먼저 뉴타운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광명시가 지금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명동 지역에 23개 뉴타운 추진적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12개가 해제되고 11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 7동을 중심으로 해서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서 도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안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뉴타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돕는 곳들은 최대한 시가 행정력을 좀 지원하고요. 근데 이제 해제된 지역이 11곳입니다. 이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또 새롭게 주민들과 함께 도시 재사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해제 지역에 대한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해제된 지역을 다시 뉴타운 사업으로 재개발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전면 철거 망조하지 말고 그냥 동네 소방도로도 하나 더 내고 주차 공간도 확보하고 또 마을에 복합 공간도 지어져서 주민들 스스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기획단을 만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주민협의체도 좀 만들고요.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가면서 현장 중심의, 주민 중심의
그런 도시재생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행복을 네. 생각하시는 게 확 네. 느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아까 주민 중심, 현장 중심, 네. 그리고 아무래도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네. 애쓰신다고 했잖아요. 네. 모두가 이런 시장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재생이 단순히 시가 목표를 딱 설정하고 가는 것보다는 주민들 간의 그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차근차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광명시에 또 다른 추진 사업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도시 첨단 산업단지 구축 사업이에요. 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모든 이제 계획은 다 끝났고요. 뭐 이제 조만간에 그 토지 보상이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개발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약 62만 평 정도 됩니다. 그곳에 일반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첨단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유통단지도 들어오고 또 주거단지도 들어오는데 이번에도 주거단지가 늘어났습니다. 20만 평으로. 그래서 이곳을 잘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명은 아파트가 많은 주거도시입니다. 근데 이제 산업시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곳에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강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현재 LH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와 끊임없이 협의를 해가면서 광명시의 미래를 확 바꿀 수 있는 그런 첨단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광명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광명시의 미래 어떻게 변화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 오늘은 박승원 광명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시장님, 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네. 남았습니다. 광명은 이런 곳이다. 한마디로 네.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광명은 역동적인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은 시 개청 이래 정말 많은 개발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시장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 정책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이 두 가지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역동적인 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시는 역동적인 도시다. 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만 남았는데요. 시장님, 활기차게 마무리할 준비 되셨죠? 네. 네. 우리 모두가 우리 동네 소식에 환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동네 최고봉에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동네 최고봉!